보컬의 제주팟 2018년 10월 1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인류가 처음 출현한 300만 년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 바로 약육강식이죠. 개인적으로 여기에 한 가지를 첨가하고 싶습니다. 약육강식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목격되는 다수의 외면이라는 불편한 현실, 이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물론 반대 증거도 있습니다. 일부 동물들은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개체가 포식자의 시선을 끄는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요. 스크럼을 짜서 어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문명화된 인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안에 이기적 유전자는 사회 공동체를 꾸리게 했고요. 법과 제도로 연대의 물꼬를 트게 했습니다만, 역시 현실은 이상을 쫓아가기에는 너무 느린가 봅니다. 약자의 울분은 강자에게 당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국한하지 않죠. 강자의 폭력보다 기막히고 속절없는 것, 그 억울함을 눈여겨보고 함께 분노해줄 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늘 사실을 조작하고 여론을 장악하는 것은 강자의 전유물이었죠. 대한제국이 그랬고, 1948년 제주의 상황이 그랬고, 1980년 광주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 언론에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외치며 파업에 나섰던 많은 지역 방송들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돌아온 고칼 인사드렸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오프닝에 남긴 말을 좀 부연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28일이죠.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관리와 공무원 감찰 업무를 담당할 이른바 3급 소통혁신 정책관에 현직 언론인을 전격 발탁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바로 제가 2년 반 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시사제주라는 인터넷 신문의 김승철 대표라는 분입니다. 물론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도정의 주요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경우에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직원을 데리고 있는 현직 경영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8월 말부터 내정설이 돌았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의 거듭된 확인 요청, 어떤 이 회사 운영과 관련한 질의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회사를 팔아 넘기려다가 이게 안 되니까 급기야 기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인물입니다.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신은 따뜻하고 배부른 양지를 택했고 직원들을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몬 경우인데요. 이번 인사를 두고 제주도 인터넷신문 기자협회가 지난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제주도 소통혁신 정책관 전형적 폴리널리스트 시사제주 제명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결국
부의사관급 소통혁신 정책관에 김승철 시사제주 대표를 선임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정 혁신을 위해 신설된 소통혁신 정책관은 도지사 직속으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민선 7기 가장 공들이는 자리다. 하지만 새로 임명된 김승철 씨는 소통과 도정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김 씨는 민선 3기 우군민 도정 당시 언론인 출신으로 정책 특보와 투자진흥관을 역임했고, 이번에는 현직 언론사 대표로서 소통혁신 정책관에 응모해 임명됐다. 전형적인 폴리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다. 폴리널리스트는 언론인으로서의 위상을 이용해 정관계 진출을 시도하는 언론인을 가리킨다. 김승철 씨는 이미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참여하면서도 소속 기자들에게 공모 사실을 숨겼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기자 2명을 권고사직 처리한 인물이다. 특히 자신이 몸담았던 시사제주는 폐가 나지 않은 채 발행인을 자신의 부친으로 바꿔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주변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인물이 어떻게 도민과 소통하고 도정 혁신을 담당할 수 있는가? 이런 인물을 소통혁신 정책관에 임명한 원희룡 지사의 안목도 한심스럽다. 그만큼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 제주도 인터넷신문 기자협회는 오늘부로 시사제주를 제명키로 했다. 김승철 소통혁신 정책관의 행보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8년 9월 28일 제주도 인터넷신문 기자협회,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도민일보, 제주의 소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 제주. 네, 이 성명이 나오고 10월 1일 오늘자죠. 오늘부터 이제 뭐 휴관에 들어간다 이렇게 뭐 공지를 했던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가장 좀 화가 나더라고요. 어차피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회사, 왜 그동안 뭔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직원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팽개쳐놓고 도청으로 들어가 버린 전직 언론인, 언론사 대표,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 회사를 다니고 있었다면 똑같은 상황이 됐을 거라는 생각에 기분이 매우 착잡합니다. 뭐 어쨌든 좋습니다. 이거는 뭐 성명을 낸 기자협회 회원들이나 또는 피해 당사자 또는 저의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인터넷 신문 기자협회의 성명을 과연 몇 군데의 지역 언론이 받아서 보도를 해줄까라고 말이죠. 물론 인터넷 신문 기자협회가 이 협회사 6곳은 모두 기사를 작성하고 성명 전문을 올린 게 확인이 됐는데요. 일간지부터 보겠습니다. 뭐 현재까지 제주신보와 한라일보에서 관련 성명의 내용이 보도물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일보와 제민일보는 임명됐다는 소식만 전하고 있네요. 이 통신사 가운데는 연합뉴스만 빼고 뉴시스와 뉴스원 이 두 곳이 성명을 인용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좀 아니다 싶었던 게 바로 이게 좀 방송 쪽인데, 라디오를 하는 제주 CBS를 제외하고 공중파 방송사인 KBS, MBC, JIBS가 이 문제를 아예 다루질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뉴스밸류가 없어서 제외했나 싶었는데, 아니 뭐 뉴스밸류가 없었으면 이미 이런 사항을 보도한 일간지나 통신사, 수많은 인터넷 신문 매체들은 바본가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뭐
뭐 무작정 함께 분노해달라 이게 아니라 뭐 잘 따져보고 문제가 있는지 협회가 단체로 이렇게 성명을 낼 정도면은 어떤 집단의 목소리, 여론인데 이거를 좀 따져보고 살펴봐 줬으면 했는데 무슨 속사정이 있었는지 뭐 저 같은 팟캐스터 나부랭이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 정책관에 대한 이야기는 저 역시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차차 풀어 나가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마침 국군의 날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시점을 기념해서 제정이 됐다고 하는데 요즘은 10월 1일 말고 우리 국군의 모체가 되는 조직이죠.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바꾸자 하는 그런 의견도 제기되고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좋은데요. 최근 며칠 사이에 이 군과 관련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뜨겁게 받는 이슈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마침 제주와 관련된 거요. 바로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 이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이른바 제주 해군기지 앞에상에서 열리게 되는 국제 관함식 얘기입니다. 뭐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의 우방국 10여 개 국가에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우방인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니폰,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각 나라의 군함에 이렇게 자기 나라의 국기를 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함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국기를 두 개를 단다고 해요. 태극기를 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나라의 국기를 다는데 근데 이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에 일본의 공식 국기죠. 이 하얀 바탕에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이른바 니혼마루 이 국기가 아니라 쿄쿠지츠키라고 하는 우길기를 달고 오겠다고 일본이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빨간 동그라미 있고 문어다리 쭉쭉 뻗어나가는 이 모양이 아주 좀 기분 나쁜 그런 깃발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독일의 나치 문양인 그 하켄크로이츠 절 만자를 반대로 뒤집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데 반해서 일본의 이 우길기는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심지어 패션 상품에까지 등장하고는 하죠. 뭐 어쨌든 좋습니다. 해군의 설명이 좀 실망스러운데요. 이미 일본 측에 이 우길기를 개양하지 말아달라라고 공식 요청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이 군함이 국제법적으로 해당 국가의 영토, 그러니까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은 일본의 영토와 똑같아서 우리나라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우리나라의 이 해군의 모습에서 이 대한제국 당시에 무기력한 모습이 자꾸 오버랩되는데 말 그대로 너무 오버일지 아닐지 궁금합니다. 아 참 이 미스터 선샤인 끝난 지도 이제 지금 불과 하루밖에 안 됐는데 아 참. 자, 그런데 더구나 우리나라의 이런 여론을 가지고 일본은 자국 내에서 이걸 정치적인 효과로 끌어올리기에 더욱 안간힘인 모습이 있더라고요. 뭐 비상식적이다, 무례하다 이런 거친 외교적 표현은 물론이고 뭐 어쨌든 삼선 연임에 성공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 전쟁이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개헌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까지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역력히 읽히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제 눈길을 잡은 칼럼이 하나 있는데요. 경향신문의 박성진 안보 전문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지난달 14일 쓴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도함을 국제 관함식 좌승함으로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관함식은 1949년에 열렸다. 해군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주년을 기념하고 발전된 해군 모습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949년 8월 16일 인천 해상에서 관함식을 개최했다. 해군 함정 8척이 참가한 이 관함식은 요새 기준으로 보자면 편대 기동훈련이나 다름없었지만 함정이 일렬로 기동하는 단종진 가운데 실시한 37mm 함포 사격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사열한 이 관함식은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민에게 인식시킨 계기가 됐다. 세계 각국의 군함이 참가하는 국제 관함식은 해군이 건군 50주년을 기념해 1998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열린다. 해군은 다음 달 10일에서 14일 제주 민군 복합관광명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국제관함식이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우길기를 달고 참가하는 문제로 시끄럽다. 논란은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우길기를 달고 참가할 예정이라고 해군이 지난 6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14개국 21척의 외국 군함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국제관함식에는 미국이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등 4척, 러시아가 순양함 등 3척을 보낼 예정이다. 중국과 일본은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을 파견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본 자위대 함정은 과거 제국주의 해군기에서 유래한 우길기를 달고 참가한다는 것이다. 군함은 정박시 통상 뱃머리에 소속 나라의 해군기를 단다.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는 일본 국기 일장기의 붉은 태양 주위에 아침 햇살인 우광이 퍼져나가는 것을 형상화했다.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우길기 사용을 일시 중단했으나 1954년 육상 자위대와 해상 자위대를 창설하면서 우길기를 자위대기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국제사회가 용인해주다 보니 심지어 주일 미군마저 후지산과 우길기 햇살 모양을 합해놓은 형상의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우길기를 단 일본 군함의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나 올라온 상태다.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며 한국민에겐 아픔과 치욕의 역사를 떠오르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급기야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13일 전범기는 달지 말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편지를 자위대와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에 해당하는 무라카와 유타카 해상 막료장에게 보내기에 이르렀다. 서 교수는 이메일에서 행사에 초대받아 참여하는 것은 좋으나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를 군함에 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역사를 제대로 직시한다면 스스로 개양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밝혔다. 일본은 또 다른 곳에서 제주 입항을 사례로 들며 전범기 사용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뻔하다는 서 교수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독일은 전쟁이 끝난 뒤 나치기 사용을 법으로도 금지했지만 일본은 전범기를 부활시켜 여전히 군사 제국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군은 국제 관례 등을 고려할 때 초청 국가인 우리가 일본의 자국 해군의 군함기인 우길기 개양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군함의 경우 국제법적으로 치외법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본 함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오더라도 국내법이 아닌 일본법의 적용을 받는 까닭에 자위대 함정에 어떤 깃발을 달지는 전적으로 일본의 권리라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1998년과 200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관함식 때도 모두 우길기를 달고 참가했다는 과거 사례도 소개했다. 그렇다면 정부는 14,500톤급 대형 상륙함인 독도함을 이번
국제 관함식의 좌승함으로 해야 한다. 관함식에서 좌승함은 대통령이 탑승하는 사열함이다. 국가 주요 인사, 군 수뇌부, 외국군 대표 등 초청 인사도 함께 탑승하는 영예로운 함정인 것이다. 해군은 이번 국제 관함식의 좌승함이 4,900톤급 한국형 상륙함인 일출봉함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독도함으로 좌승함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독도함은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독도를 함정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사용하기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국제 관함식 때도 해군이 애초 계획했던 좌승함은 독도함이었다. 그러자 일본이 독도함이 좌승함이라면 관함식 참가를 거부하겠다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자칫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해 좌승함을 강감찬함으로 변경했고 독도함을 시민 등이 탑승하는 시승함으로 변경했다. 그것이 올해도 반복돼 독도함은 시승함으로 예정돼 있다. 만약 당시에도 해군이 일본의 억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국제사회가 한국 해군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할지 아픈 식민지 역사를 다시 한번 자극한 일본 해군의 오만함을 비판할지 그것은 모르는 일이다. 분명한 것은 그러는 사이 일본은 우길기를 자랑스럽게 군함에 내걸고 유세를 떨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4개국 외국 무관들이 참석한 독도함 진수식 때 자국 무관의 참석 거부를 지시했다.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예비 장교들에게 다른 함정의 견학은 허용하지만 독도함만큼은 탑승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 해군은 우길기를 달고 한국 군항을 방문하고 있다. 이에 맞서 독도함이 좌승함으로 나서는 것은 전 세계 해군에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카드다. 일본 우길기를 누르는 자존심의 과시이기도 하다. 또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홍보하는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이는 일본의 반발이나 불참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본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이 출범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제주도의회가 극도의 뻔뻔함으로 도민사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전직 도의장 가운데 한 명이 오죽하면 6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육선 같은 도의회 초선이라고 이렇게 꼬집었겠습니까? 행정사무조사 부결 사태와 관련해서 정리해드린 제주 CBS 뉴스톡 내용 전해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재일의 뉴스톡 시간입니다. 예, 매주 목요일에 돌아오는 시간이죠. 뉴스톡. 오늘은 2부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사 칼럼니스트 고재일 씨는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예. 전화 연결로 좀 대신하게 됐습니다. 양해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네, 뭐 어쨌든 뭐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제 뭐 다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휴식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뭐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연휴 내내 도민들의 관심을 모은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신화역사공원 행정사무조사 부결로 이 상처만 남은 민주당 도의회의 5일 천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상처만 남은 민주당 도의회의 5일 천하.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SNS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접하셨어요, 소식을. 네, 그렇습니다. 뜨겁기도 했고요. 예, 예. 예. 네, 어제죠. 그 민주당 도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이 다음 임시회에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은 좀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예. 우선은 좀 이번 전체적인 순서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이 신화월드 하수 유출 사태와 이제 관련한 그동안의 좀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해봐야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뭐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아마 세 차례가 될 겁니다. 예. 이 신화월드 인근에서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했죠. 이 행정에서는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하수 관로가 이물질로 막힌 관계로 발생한 단순한 문제였다라고 말이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 8월 중순에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이제 문제 제기에 나섰는데요. 하수 역류 사태의 본질, 도의회가 의결한 1인당 하루 하수 발생량 333리터를 제주도와 JDC가 136리터로 변경해서 처리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이죠. 예. 이 계속해서 절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서귀포시의 절수 설비 확인 특별 점검이 이루어졌고요. 9월 3일 시작된 이 정례회 개회식에서 드디어 무소속 허창옥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행정 사무 조사를 공식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특별 업무 보고도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특별 업무 보고 자리에서 도의회는 도정과 사업자 그리고 JDC를 성토하고 나섰죠. 예. 이 특별 업무 보고에서 신화월드 사업 허가와 이 변경 과정에 대한 특히 의혹이 집중됐고요. 급기야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온물 터지듯 여러 의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예. 드디어 18일 이제 무소속 허창옥 의원이 이 재적 의원 절반에 가까운 20명의 서명을 받아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를 했는데요. 이 발의 기준이 전체 의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그리고 본회의 출석 인원의 과반이니까 액면 그대로 이 서명에 참석한 의원만 제대로 본회의장에 나와서 찬성표를 던졌다라면 거의 이게 가결이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반전에 앞서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제주도가 돌연 하수 역류 사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를 합니다. 예. 또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의원 총회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그냥 총회가 아니고 간담회다라고 합니다만 예.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이날 오후에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예. 다음 날인 21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찬성 13표, 반대 8표, 네. 기권 13표로 결국 부결됐는데 네네. 이게 모두 합치면 34표가 돼요. 네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제주도 의원 수는 43명인데 본회의장에는 34명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고요. 예. 재석 의원 43명 가운데 이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을 제외한 42명이 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자리에는 앉아 있었는데 투표에 하지 않은 불참한 인원이 무려 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고요. 예. 참고로 반대 8표 가운데에서는 7표가 민주당에서 나왔고요. 예. 이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뭐 애월이라든가 오라동이라든가 이런 해당 지역구의 도의원 모두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언론은 물론이고 도민 사회가 전반적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가 이 어렵지 않게 도의회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해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이런 기대를 모았는데 예. 그 기대를 내팽개친 정치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로 이번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 부결 사태가 이뤄졌는데 웬만한 뉴스들은 그 명절 연휴 앞두면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예. 네네. 근데 이 부결 건은 생각지도 못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도민사회 파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행정사무조사 카드를 꺼낼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돌변한 이 민주당 도의회의 이 도민들의 분노가 SNS를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뭐 표결을 앞두고 원희룡 도정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뭐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모 의원이 주도를 해서 이거 부결을 종용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도민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이 성남 도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 아닌 의원들 자신 아니겠습니까? 예.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입을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부결 이유가 구구절절 비슷했습니다. 뭐 반대나 기권표를 선택했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죠. 말이죠. 예. 뭐 다음 달부터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먼저 의혹을 제대로 밝혀내고 그때도 못하면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도 늦지 않다 뭐 이런 논리인데 예.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가 뭐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했다는 이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이 역시 도민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예.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정사무 조사와 행정사무 감사가 네. 예,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일단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그 행정사무조사나 행정사무감사 이 두 가지 모두가 이 도정을 견제한다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행정사무감사는 이 통상적으로 10월 중에 14일 이내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신화월도의 하수 역류 사태 말고도 도정의 여러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물론 이게 또 상임위원회별로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에 반해서 이 행정사무조사는 이 상임위 단위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수사본부와 같은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뭐 모든 상임위원회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요. 예. 그밖에 뭐 법률, 환경 뭐 여러 분야의 별도의 전문 인력의 조력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근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활동 기간이 그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행정사무조사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또 이번 사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꼽자면 그 한 의원이 SNS에서 좀 파문이 일만한 네. 예, 그런 댓글을 남겼다가 또 삭제를 맞습니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역시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모 감독님의 명언이 그냥 예. 우절절 들어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민주당 연동지역구죠. 그 양영식 의원 현재 뭐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이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예. 동료 의원이 SNS에 이제 표결 결과를 올리자 댓글을 달았죠. 이걸 꼭 올려야 되겠냐 이 시읍 비읍 리은아 예. 뭐 이렇게 말이죠. 예. 뭐 논란이 확산되자 지금 글을 삭제하고 해명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한 주 도민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욕설 논란도 있지만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행정사무조사 부결 이후 이어진 이 도의회의 명분 없는 해외 연수 역시 도민들의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제죠. 25일 문화관광위원회를 시작으로 이제 해외 연수가 시작됐는데요. 문화관광위원회는 스페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가 내일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고요. 예. 이 밖에도 농수축경제위원회가 러시아, 보건복지안전위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이 체코 등을 다녀올 계획입니다. 예. 이게 뭐 길게는 9박 10일의 일정으로 다녀온다고 합니다만 문제는 또 이겁니다. 뭐 외유도 외유지만 뭐 제주도라든가 행정시라든가 공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이게 함께 동행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감기관에 있는 그렇죠. 임직원들과 함께 떠나는 해외 연수가 과연 적절한지에 두고서도 역시나 주말이 무성합니다. 어쨌든 뭐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결국 민주당 그 도의회가 한 발 물러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아무리 의회에서 뭐 다수를 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천하무적이라 해도 이거 민심을 이길 수야 있겠습니까? 예. 결국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다음 달 임시회 중에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예. 사실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11대 도의회가 출범한 지 지금 채 10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요. 예. 뭐 어쨌든 개인적으로 지난 선거에서 도민들의 민심은 명확했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부지사 선거가 인물의 방점을 둔 것이라면 이와 달리 이제 도의원 선거는 부지사 큰 이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으로 민주당 도의회를 선택한 것이죠. 예, 예. 어쨌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도의회의 갑질, 과연 도민사회가 언제까지 인내를 갖고 지켜봐줄지 이건 뭐 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뉴스톡 오늘도 시사칼럼니스트 고재일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